요 아파트는 괜찮고 앞으로 많이 오르겠다 싶은 거 추천을 한 두 개만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제가 먼저 좀 추천을 좀 드릴까요? 언제 사야 될까? 음, 그 재테크는 결국 언제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언제 사고 그렇죠. 언제 파냐? 그러니까 빨리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빨리 사는 게 중요하겠구나. 왜냐면 첫 번째로 역전세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이 역전세 부분이 늦어도 두세 달이면 해결되고 내년 2월 되면 역전세 물량이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해결되면 내년 2월부터 역전세가 해결되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오르겠죠. 이제 급매물들이 없어지면서 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활성화될 거고 두 번째로 이제 금리 부분도 많이 걱정해요. 아직 많이 50% 분들이 금리를 걱정하는데 이 금리 부분 아까 물가 상승률 보셨잖아요.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하반기에 잠깐 높아진다라고 예측해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전부 다. 근데 이제 그걸 다시 내년부터 낮아지니까 빠르면 올 하반기, 올 12월, 뭐 11월, 늦어도 내년에는 100%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면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요걸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경기를 보니까 실업률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우리가 하반기에 또 수출도 생각보다 좀 많이 살아나고 있고 그쵸. 정상 수지도 좀 돌아오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경기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이제 달러 보유량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환율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 세 번째로 유동성인데 정부에서 이제 물가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물론 본인들이 또 유류세를 또 낮추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안정되다 보니까 돈을 좀 풀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화폐의 유동성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또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조금 빨리 사야겠다. 특히 이제 좀 약간 여러 부분 보시는 부분들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빨리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을 또 활성화시키겠구나. 네네. 재건축은 공급을 하고 싶은데 재건축은 안 되니까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올해 나온 정책들을 보게 되면 재개발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책 되게 많았고요. 규모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되게 많았고요. 재개발의 용적률을 또 올리겠다. 얼마 전에 또 국회에서 역세권 개발하게 되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율의 1.2배까지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법안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건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민감하니까 아는데 역세권 개발은 용적률도 1.2배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법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렇죠.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 딱 이제 박힌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재개발 투자는 정말 재건축보다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정부 정책 방향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터뷰라든지 좀 모든 방향이 전부 다 재개발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를 투자하냐예요. 그죠? 이제 재개발을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당장 들어가는 거는 어디를 투자하면 가장 좋을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공군대님 정답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빌라나 뭐 노후주택가가 개발됐을 때 신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을 수 있는 지역을 지금은 가격이 왜곡돼 있기 때문에 강북이나 강남이나 투자 금액이 비슷한 금액, 오히려 더 작은 금액으로도 최상급지를 지금 현재 투자할 수 있고 또 지금 정부 입장이나 서울시 입장에서 재개발을 활성화하는데 강북 위주로 대단지로 많이 개발됐던 곳들이 지금 그동안에 계속해서 진행이 안 됐던 이유가 노후도 때문이거든요. 근데 노후도 67%를 채워야 되는데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57%, 또 역세권 같은 경우 60%. 그러니까 굉장히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고 완화시키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강남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앞서 제가 좀 말씀드렸다시피 강북에 1000세대가 되는 단지들이 뭐 빌라 재개발이 되면은 아파트 평균적으로 보면 13억에서 15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강남에 200세대, 300세대 소규모 재개발이 되더라도 이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있기 때문에 대단지는 35억, 40억이 되지만 소규모 단지를 하더라도 25억에서 30억 정도의 가격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소규모라고 해서 안 볼 것이 아니라 강남의 소규모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들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서 이제 저희가 그 강남에 재개발이 되면서 한 300세대가 채 안 되는 그런 단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은 대치동에 지금 이제 1, 2, 3지구로 하고 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이제 입주를 한 아파트가 있어요. 저 30평대 같은 경우도 25억에서 30억 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보여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재개발이 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0세대 당연히 그 1000세대 넘는 대단지를 선호하죠.
그리고 주거 환경이나 인프라나 뭐 또 녹지라든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단지를 이제 선호하는 건 맞는데, 그거는 거주 목적에 봤을 때는 그런 이제 대단지를 선호하게 되는데, 똑같은 추가 부담금을 내더라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개발이 오히려 투자성 면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나한테 수입도 높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남권에 예를 들어서 이 대치동에 286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아파트가 무려 25억에서 28억 정도의 가격을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최상급지 꼭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놓지 말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보셔야 될 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강남의 재개발보다는 오히려 서초구의 재개발들이 훨씬 더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입지적인 특징 때문에 그래요. 강남구는 업무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서초구는 주거타운,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는데, 지금 현재 방배동 일대를 보게 되면은 서리풀 터널이 뚫리고 위에 정보사부지가 개발되면서 그동안에 낙후됐던 지역들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작년에 오세훈 시장이 처음 도입했던 모아타운이 1차로 공모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지정된 곳이 이 방배동에 모아타운 1차로 지정됐다는 것만 보더라도 강남의 재개발이 앞으로 굉장히 속도 내고 더 확산되겠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지금 내방역과 방배역 주변 지역들만 보더라도 전부 다 단독 다세대 빌라 지역들이 재개발되는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중에서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 역세권 350m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존 용적률,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거에다 더해서 1.2배 정도의 용적률을 더 얻게 되면은 사업성이 굉장히 좋고, 그 역세권 개발이 되면은 추가 부담금 내지 않고 빌라가 그냥 아파트로 변하는 그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현재 강남권에 있다, 최상급지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강남에 사람들이 언감생신? 난 강남의 아파트를 평생 가질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아예 좀 자산이 웬만큼 되시는 분들도 강남의 아파트를 포기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반포의 아파트를 지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뭐 40억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30평대, 네네. 국민평형대가. 그 아파트를 40억을 주고 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옛날에 5, 6억 주고 샀을 때, 6, 7억 주고 샀을 때 대부분 또는 9억 정도에 사서 그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시간, 15년, 20년이 흘러가면서 그게 40억 아파트로 이제 바뀐 거죠, 새 아파트로. 그러면 저는 지금 강남에 재개발이 활성화가 되는데, 강남의 빌라 가격이 예전에 뭐 7억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5억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요것들이 지금 당장 빠르게 개발되지는 않겠죠. 내가 산 게 지금 바로 아파트로 바뀐다면 그건 로또인데 나한테 그 로또가 쉽게 나와요. 근데 좋은 자리를 내가 선점해서 기다리고 시간을 들이면은 그게 언젠가는 아파트로 바뀌어요. 법이 그렇게 다 바뀌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결정과 시간을 들이면은 정말 비싼 강남의 새 아파트를 큰 돈 안 들이고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옛날에 재건축, 반포 쪽에 재건축이 그렇게 안 보였듯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저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제일 마지막 기회지 않을까. 강남에, 나도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가질 수 있어. 근데 5년 내에 힘들어. 10년은 걸릴 거야. 15년은 걸릴 거야. 근데 15년 걸려서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가지면 그럼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그리고 지금 강남의 전세가가 폭락했잖아요. 이제 폭락이라 말할 정도로 굉장히 떨어졌는데 얘가 앞으로 4년, 6년 지나면 지금 내가 사는 매매가 정도의 전세가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투자는 지금 내가 뭐 2억이든 얼마든 뭐 6년, 4년이나 6년을 하겠지만 4년, 6년 지나면 내 돈은 거의 다 회수가 되는 거예요. 공짜로 갖고 그럼 있는 거죠. 그냥 거기다 쭉 묻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개발이 빨리 되면 좋고 늦게 되면 늦게 되는 데를 묻어놓으면은 여러분들 노후가 이 한 방에 해결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포에 지금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예전에 20년 전에 뭐 5억 주고 4억 주고 산 게 지금 40억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웬만한 지역 가면 건물 하나 사요. 그렇죠. 그냥 건물 하나 가격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월세도 뭐 한 7, 800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노후가 한 방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 또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단순하게 내가 지금 뭘 사서 4, 5년 내는 안 된다. 분명히 시간이랑 결과를 지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정부의 정책 여러 가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정말로 이게 마지막 기회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랑콩떡님이 15년 후면 할미 모드라고 이제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웃었는데, 재개발은요 재건축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조합 설립 이후에 거래가 자유롭다는 거잖아요. 재건축은 안 되고 재개발은 자유롭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개발 구역이 아니었던 애가 개발 구역으로만 지정돼도 가격이 두세 배 뜁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완성돼서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는데 10년, 15년 걸린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충분히 수익이 내면은 중간에 수익을 내고 나와서 내가 그 자금, 번 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양자리 주택을 미리 빨리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15년 뒤를 꼭 목표로 그 정도를 보유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참조하시면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큰 장점과 단점들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봤던 내용들 중에서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SOC 확충을 정부에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정부에서 뭐 하겠다고 개발하겠다고 해놓고서 그거 1, 2년 내 개발을 못 봤잖아요. 그렇죠. 보통 올해 할게요라도 한 5년 있다, 10년 있다 하는데 정부가 정확하게 아까 문구 여러분들 보여드렸죠. 올해 계획된 건 100% 하겠다는 거예요. 100% 올해 착공하겠다. 야, 이 100%로만 쉽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 이거 제가 부동산이 100% 오릅니다라고 했다가 욕먹는 거 되게 많거든요. 특히 100%, 정부는 더 조심해서 네, 얘기하죠. 근데 이거 100% 하겠다. 거기다가 내년에 할 것도 땡겨서 올해 하겠다. 맞아요. 내년에는 경기가 조금 낫겠지만 올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올해 땡겨서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SOC 확충에 대해서 정말 확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SOC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투자는 좀 서둘러야겠구나. 이게 왜냐면 올해 하고 내년에 빨리 서둘러서 하잖아요. 그 다음엔 좀 늦게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했네? 천천히 할까? 늦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 골라서 그런 지역 위주로 좀 찾아서 또 선투자를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구독자분들이 딱 봐야 될 지역들은 야, 올해 착공 어디가 먼저 할 것이냐. 몇 군데만 좀 말씀해드리면 올해 이제 착공 들어가는 됩니다. 지택 신호선 올해 이제 착공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랑천변을 따라서 이제 여기 동부간선도로 지하가 강남까지 이제 뚫리게 되는 사업이 올해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도 이거 한 13년간 끌었던 사업인데 이제 드디어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강남에 있는 코엑스가 강북의 코엑스가 그대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서역 복합 개발이라고 해서 지금 그림 자체가 굉장히 이제 화려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수서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SRT가 이제 들어오고 3호선이 있는 지역이지만 앞으로는 GTX도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미래신사선도 앞으로 좀 개통을 하게 되고, 또 KTX까지 다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도 굉장히 강남에서는 중심지 역세권을 할 지역이고, 용산에서 보면 원효로 사가에 현대 UM연구소가 현재 개발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철거 중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올해 연말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은 2026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럼 그때는 현대차의 모빌리티 연구원들이 14,000명이 들어오게 되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고, 그만큼의 수요가 이제 필요한 주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주변 지역에 굉장히 큰 수요의 유입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국제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올해까지는 개발구역 지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용산에서 이제 가장 대규모의 사업들이 이미 국제무지구, 그 다음에 UM연구소, 그래 더불어서 노들섬까지 같이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용산, 여의도, 국제무지구 요 라인까지는 굉장히 대규모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이 들어갔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찾게 된다면 싸고 저렴한 것들은 다 없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상급지는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비싸기도 하고. 그죠? 또 정부에서 또 재개발 의지가 확실하니까 이 최상급지는 빌라를 투자하는 게 지금 굉장히 유리하다.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역전세 때문에 가격이 싸다. 그래서 좀 들어가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니까 최상급지는 재개발될 만한 빌라를 노래라고 하는 부분 얘기한 거고, 네. 좀 전에 우리 이꾼대님이 얘기했던 SOC가 확충되는 개발지들, 이 개발지들은 뭐 빌라가 됐건 아파트가 됐건 다 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죠? 뭘 네. 투자해도 되는 네. 지역인 뭐 거죠. 도시형 주택, 뭐 오피스텔까지 다 오르기 때문에 개발이 많이 확충돼서 교통이라든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거나 업무타운으로 늘어나는 지역은 어떤 걸 사더라도 다 땅값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다 오른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서울에서 좀 덜 오른 지역, 좀 저렴한 지역들은 아파트를 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은 아직까지 아파트가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를 사는 것도 아파트로 바뀌는 건데 아파트가 싼 지역에 빌라를 살 필요는 없어요. 재개발 된다고 그렇죠. 아파트를 사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또는 경기도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지역들 또는 굉장히 저렴한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파트를 사라. 왜냐면 아까 보셨던 청년 그 대출, 디딤돌 대출이 저렴하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가서 저렴한 아파트 매물을 다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남들이 사기 전에 선점을 좀 해놓는 게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예. 요 아파트는 괜찮고 앞으로 많이 오르겠다 싶은 거 추천을 한 두 개만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제가 먼저 좀 추천을 좀 네. 드릴까요? 대규모 업무지구가 있는 서울에 신규로 만들어진 곳으로 유명한 곳이 이제 마곡지구잖아요. 마곡지구에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고 있고 소외받고 있는 지역이 방화동 지역인데요. 방화동에 개화산역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중앙하이츠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세대수도 한 930세대 정도, 거의 1000세대 육박하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의 20평형을 보게 되면은 최고가가 6억 9천, 거의 7억 가까이 됐다가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 5억 한 1,900, 5억 2천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하락률로 따지게 되면 30% 정도 하락이 돼 있는 상황인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과 가격 비교를 하게 보면은 지어진 지 한 3, 4년 정도, 4, 5년 정도, 3, 4년 정도 된 것들이 9억 정도 하고 있는 걸 비교한다면 이 아파트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또 단지도 크면서 뭐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이런 이제 노후도가 어느 정도 채워진 아파트 치고는 상당히 저렴하다. 최상급지나 상급지라고 분류되진 않지만 가성비가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기보다 좀 더 입지가 좋다고 평가되는 곳이 마곡지구의 오른쪽 편, 예, 등촌동 일대가 되죠. 등촌동은 옛날에 택지개발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생활 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참 잘 갖춰져 있는데, 아파트가 굉장히 노후됐는데 여기서 등촌 주공 2단지가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505세대 정도 되고요. 여기에 17평형을 보게 되면은 가격이 6억 8천만 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은 이제 5억 2천만 원대로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한 202% 정도 되다 보니까 아마 리모델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바로 옆에 부영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돼 있다라면 이 주변 지역들은 등촌동 일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으로 개발 속도를 빨리 하게 되면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전반적으로 신규 아파트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바로 길 건너편이 마곡지구, 대표적인 대기업들 LG사이언스파크의 계열사 13개와 SOL 이랜드 계열의 대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고, 거기다가 9호선까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여의도와 강남 접근성까지 좋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아파트 노후도 개발이 된다. 그래서 6억 8천 정도 하던 것이 5억 2천대까지라면 상당히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덜 회복된 대표적인 단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래도 5억대, 6억대인데 네. 싸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좀 더 싼 거 좀 있나요? 싸게 느껴지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좀 더 진짜 저렴한 지역. 여기는 전세 대신 사람들이 살 것 같다 하는 거. 예. 진짜 싸게 하는 건 제일 마지막에 나오겠죠. 네. 자, 일단은 저는 불호 쪽 옆에 보면 이제 금천구 있잖아요. 네. 금천 쪽에 내려오게 되면 요 금천 쪽으로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요 금천 라인에서 저는 여기 남서울 럭키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보게 되면은 일단 연식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81년도 지었으니까. 근데 여기도 거의 986세대짜리 거의 이제 1000세대 가까운 대단지로 있고요. 바로 옆에는 여기는 이제 안양천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신안산선이 앞으로 이제 개통을 하게 될 지역입니다. 이거 한 1년 남았으니까 바로 이제 역세권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연식이 81년도다 보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하기에 봤더니 용적률이 좋아요. 123%. 그러다 보니까 대지 지분도 크고요. 근데 이 아파트가 이제 가격이 이렇게 이제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도 높고 사업성도 좋다라고 보니까 가장 소형평 17평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게 6억 5천 정도까지 하다가요, 최근에 가격이 빠진 게 5억까지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고점 대비했을 때는 한 마이너스 20%까지 좀 있는 가격이고, 서울에서 가장 저렴하면서 싼 아파트면서도 재건축 요런, 그 다음에 주변에 신안산선까지 호재를 본다면은 저는 남서울 아파트 저렴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지금 안양천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보실 때
이 천주변을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미국에서 어디에 뉴스인가? 날아다니는 자동차 인가를 내줬잖아요. UAM, 예. 승인을 내줬어요. 그렇죠. UAM 말고 날아다니는 자동차. 예, 예. 근데 이제 앞으로 UAM이 2, 3년 후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다니게 될 거고 5년 후면 우리나라가 UAM이 다니는데 그냥 도심으로 다니게끔은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하천을 위주로 이제 다니게끔 하겠다. 왜냐면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는 제가 볼때 10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럼 도심 우리 머리 위에 UAM 다니기 싫잖아요. 근데 천으로 다니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천변 쪽에 붙어있는 아파트들이 UAM 정류장들이 되게 잘 될 거예요. 그러면 UAM 택시들을 타기도 불러서 우리가 택시 막히면 안 오잖아요. UAM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그런 지역들에 이제 그런 UAM의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 아파트는 UAM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두 번째 또 있나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아마 오늘 우리 아까 이제 GTX하고 이 동부환선도로 지하화의 내용이 좀 결정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랑천변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중랑천 라인에서 가장 여기 이제 개발 이 호재가 큰 지역이 어디냐면 광운대 역세권 지역이죠. 근데 광운대 역세권은 이 GTX 개발이 있고 또 이 주변에 뭐 민미삼 여기 아파트 대규모의 대단지 재건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중랑천이 흐르게 되고 지금 뭐 김꼰대님이 여기 UAM도 얘기를 하신 그 천이네요. 옆에 여기 보면 이제 공릉동 라이프 3단지라고 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7호선 역세권에 있으면서 앞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광운대 역세권의 개발에 호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천변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가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 금액이 여기선 가장 작은 거 하지 않더라도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9평형 같은 경우에는 6억 3천까지 거래가 됐던 게 최근 가격이 5억까지 가격은 빠졌는데 나오는 매물들 가격을 봤더니 이거보다 더 저렴한 매물들이 4억대 매물들도 나오더라고요. 내가 뭐 전세를 살고 있다가 전세 보증금 받아서 한 1억 정도 1억 얼마를 가지고서 내가 대출 받아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좋고 주변에 입지의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같이 가격이 좀 빠져있고 불안한 상황에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네, 아이고. 두 분이 추천하는 아파트들 잘 봤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분이 추천하는 아파트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베스트는 안 내놓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거, 정말로 본인들이 사고 싶은 거는 숨겨놨어 보니까. 네, 그래서 이꾼대님도 제가 보니까 이게 나이프 이게 제일 좋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되게 그죠? 저렴한 네. 아파트죠. 이거보다 더 저렴하고 더 좋은 매물 분명히 제가 얘기한 것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한 3순위 정도 되는 것 같고 1순위하고 2순위는 정말 숨겨놨으니까 요거는 세미나를 오셔야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금토 세미나를 준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돈이 될 만한 뭐 최상급지의 빌라라든지 또는 개발이 되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 또 가장 저렴한 아파트들 요거는 정말로 가장 많이 오른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러분 직접 오시면 저희 세미나 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정말로 1순위라고 생각하는 두 분이 생각하는 1순위 아파트를 여러분 듣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